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부르는 부자의 말투.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미야모토 마요미 지움. 프롤로그.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책을 손에 든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책을 덮어주세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부자가 될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부자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지 않거나 고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읽지 말아주세요. 물론 농담입니다. 부자가 되겠다. 정말로 이런 각오를 했다면 기꺼이 책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말투를 통해서 운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히트 상품인 슬림독한 등 다이어트 식품을 취급하는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누게 납시액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입니다. 또 제 인생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대화법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일단 바꾸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대화법을 바꿔보려다가 실패했거나 대화법에 관한 책을 읽고 좌절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겠죠. 히토리 씨의 말처럼 대화법 바꾸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심해도 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당신이 이 책의 비법을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토리 씨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기에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일반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사무직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토리 씨와 만나고 나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한 가지씩 실천했더니 정말로 교토의 부자 순위에 들만한 상당한 부를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결코 저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 이 대화법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기적이죠. 사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발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아니 무언가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대화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하는 일투성이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려 했는데 말이 잘못 나왔다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좌절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해 가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실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물이 무서워서 수영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한번 용기를 내서 뛰어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도전을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뛰어들 수 있게 되죠. 처음 시도할 때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습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부자가 될 차례입니다. 제 1장에서는 히토리 씨가 이 책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돈과 대화법의 기본이 되는 지혜를 담았습니다.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실천이라는 말이 표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실천 레이저라고 부르죠.
당신도 이제 실천 레이저가 되어서 돈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부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잘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보다 돈을 10배로 벌면 10배가 모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지금까지는 10만 원짜리 가방에 만족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욕심도 커져서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의 가방은 못해도 500만 원은 하죠. 이는 원래 사용하던 가방의 50배나 되는 가격입니다. 이처럼 수입이 10배가 되면 보란듯이 50배나 되는 비싼 물건을 손에 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크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죠. 돈은 모을 생각이 없는 사람 곁으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을 잘 버는 것과 돈을 잘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대화법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일을 따내고 돈을 잘 벌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1년에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벌고 있는데도 정작 보유 자산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대화법은 있어도 부자가 되게 해주는 대화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당신도 곧 부자. 우선 부자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때 사람들은 보통 얼마를 가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유 자산으로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못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 즉 부자가 됩니다. 이제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저금하면 당신은 총 2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결국 본인이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모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금을 하면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버는 족족 써버린다면 남에게 돈을 다 퍼주느라 정작 열심히 번 자기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꼴이 되죠. 자기 수중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다면 돈을 옷가게나 레스토랑 등에 몽땅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돈은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그 10%인 10만 원을 자기 수중에 남겨둔다면 돈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에도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사람입니다.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 아이가 3천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부자입니다. 가진 족족 써버리는 인생길이 아니라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죠.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현재 소유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만 원밖에 없었던 사람이 30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의 돈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모으는 사람은
앞으로 매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행선을 탄 사람과 하행선을 탄 사람이 서로 가는 길도 다르고 도착하는 장소도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설령 당신이 10억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물이 고인 저수지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인 물은 점점 말라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물이 땅으로 흡수되거나 햇볕을 받아서 말라버리는 것이죠.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댐을 지으면 좋겠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돈만 들어와도 금방 일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없는 곳에 댐을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나는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어. 지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부자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모을 수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작은 성공을 쌓으면서 이미 점차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이 사실을 안다면 대화도 항상 즐겁게 해야 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본 최고의 부자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동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만나면 힘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니까요. 사실 저는 돈을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것 정도일까요? 조금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좋아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돈이 저절로 모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일단 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면 이제부터는 모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당신도 부자가 되는 성공 가도를 조금씩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든 다른 어떤 억만장자든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야쿠섬에는 야쿠 삼나무가 많은데 키가 아주 큰 삼나무도 처음에는 모두 다 작은 삼나무였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삼나무였죠. 중요한 것은 큰 삼나무가 작은 삼나무를 보고 무시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 가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격이 몹시 삐뚤어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곧 내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성장하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10cm 높이에서 볼 때와 1cm 높이에서 볼 때는 보이는 풍경이 전혀 다릅니다. 도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이처럼 성장할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앞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라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죠.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요? 아마 말에 가시 또는 도끼가 있거나 혹은 당신의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던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잘 풀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명랑하게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상대방과 나, 단 둘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대화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보통 상대방이 가시돋친 말을 하면 나도 가시돋친 말로 되받아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게 마련이니까요.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 심한 말로 갚아주고 싶어지겠죠.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식의 대화 패턴이 대강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다른 좋은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도 절대로 되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부자 중에는 재수없는 사람이 많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제 운세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때 웃으면서 그건 재수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라거나 저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재수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 넘기면 어떨까요? 이는 신이 제안한 게임이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모조리 예쁜 말로 바꾸는 일은 참 힘듭니다. 자신의 말에 절대로 나쁜 기운을 넣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화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죠. 습관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꿨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읽더라도 결국 부자가 되는 대화법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심하자고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에 100번 독이 든 말을 하던 것이 99번이 되고 98번이 되는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줄게 됩니다. 그리고 50번 정도로 줄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겠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모순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만 있어도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습관이란 무서워서 이렇게 결심하고도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톤을 높이면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 말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처럼 소리에도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이 어느 날 학부모에게 한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어둡고 낮은 톤으로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하면 학생들도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기차고 밝은 톤으로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다고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목소리가 밝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할 때의 목소리 톤, 즉 소리의 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어두운 얼굴로 낮게 중얼거리면 그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말의 내용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할까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 라고 활기차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던 기운도 생기니까요. 밝고 활기차게 10번씩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 전환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목소리 톤을 올리면 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기분도 함께 고조되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빨라지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소리 톤이 밝으면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따라서 항상 목소리 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눈 대신 미간을 보자.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대와 눈을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아무리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어디에 시선을 두면 좋을까요? 상대의 미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의 미간을 바라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피하는 순간 승부는 결정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을 피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자신이 없다고 해서 기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상대의 미간에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면 되니까요. 미간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상대방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잘 끌어낸다. 흔히들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대화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면 잘 들어주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준다는 말에는 이야기를 잘 끌어낸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에서 이야기가 술술 나오도록 유도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출판사 사람과 만나면 출판에 관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어떤 책이 인기예요? 계속 잘 나가는 책을 쓰는 저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전문 분야에 관해서 물어보면 열심히 대답을 해주기 마련이고요. 스스로 회사를 차린 사장이라면 어떤 경위로 회사를 만드셨나요?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등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께는 전쟁 때는 어땠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오고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담은 석유와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파야만 나오죠. 그런데 먼저 말하기를 꺼린다기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침묵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흥미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하죠. 홋카이도의 시레토코를 여행하다가 어부를 만났을 때는 여기서는 어떤 생선이 잡히나요? 바다가 얼었을 때는 무슨 일을 하세요? 여자친구는 어떻게 찾아요? 하고 신나게 질문을 했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홋카이도의 어부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오호츠크의 얼음바다에 나간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죠. 단 질문할 때는 그 사람이 알만한 것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요령만 알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까? 이 사람이 일하는 업계는 어떤 업계일까를 생각하면서 질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특기로 하는 것을 물어보면 이야기가 활기를 띱니다. 누구나 신이 만들어준 한 편의 인생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으면 책 한 권은 거뜬히 쓸 수 있고요. 이웃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도 아이를 기르면서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물어봐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져서 자네도 참 재밌는 사람이구먼.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이나 먹고 가시게 하고 초대를 받을 만큼 가까워질지도 모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자연스레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이유는 평범한 아주머니를 봐도 대단한 경험을 쌓은 훌륭한 여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조차 모르는 부분을 발견해 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저의 호의를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관심을 두면 인간관계가 잘 풀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말은 그저 듣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잘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상대가 어떤 태도로 들어주면 말하기 쉬운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죠. 듣는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적절한 타이밍에 "아, 그래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더욱 좋겠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겨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죠. 어떤 일이든 능숙해지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기 마련이라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는 절대로 쉽지 않지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만 알면 됩니다. 현재 자신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미소조차 짓지 못한다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살며시 미소 띤 얼굴로 듣는 연습을 하면 되고 맞장구를 치지 못한다면 맞장구 치는 연습을 하면 되겠죠.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되고요. 앞으로 올라갈 계단이 끝없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한 계단을 올라갔다고 해서 자신은 이제 프로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서툰 사람 눈에 비친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프로의 눈으로 보면 아직 올라갈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옥에는 밑바닥이 없다라는 말처럼 아래에는 더 아래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밑바닥까지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거기서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한 계단 올라가기에 성공하면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씩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한 계단 올라가는 일을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괴롭게 느껴진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을 모으면 10만 원을 가진 부자가 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결코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오모리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북쪽으로 갈 채비만 해도 신이 납니다. 중간에 라멘을 먹든 경치를 보든 그저 북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운 것이죠. 만약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싫다면 사실은 그 일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괴롭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일이 괴로울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만 해도 반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라도 모으면 시작하게 되고 모으기 시작하면 되고 결국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고교 야구 선수 중에 고시엔을 목표로 하는 선수라면 아무리 야구 배트 휘두르는 연습을 많이 해도 분명 즐거울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 차는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즐거울 것이고 심지어는 공을 안고 자고 싶을 정도로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어째서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로 말을 자연스럽게 잘하기 위해서 하나씩 스텝을 밟아가는 동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구매하고도 아무런 실천 없이 그만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대화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든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저 하나뿐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아마 인생의 승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의 상담도 해주며 존경받는 사람은 행복할 테고 당신 역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프랑스 요리 셰프가 되고 싶다면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프라이팬을 열심히 휘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틀림없이 프랑스 요리 셰프가 되어 있겠죠. 이는 셰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후라이팬을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10만 원씩이라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혹자는 프랑스 요리 실력은 인류가 되었지만 돈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프랑스 요리 셰프도 되고 10만 원씩 모으기도 하면 되겠죠? 셰프가 10만 원씩 모으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말입니다. 욕심을 더 내도 됩니다. 기왕이면 돈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남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인기가 많고 멋지고 젊어 보이면 더욱 좋겠죠. 욕심을 내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남이 내 기분을 맞춰줄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면 큰 문제입니다. 남이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침울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제 기분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매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부자인데다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강연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이가 강연이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동한 얼굴이 잔뜩 화가 난 얼굴처럼 보였으니까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싶다면서 남들이 봤을 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과연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죠. 성공이나 행복은 본디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이자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웃는 얼굴로 듣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 당연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을 100번쯤 읽어보면 당연한 말만 쓰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 뿐이죠. 우리가 하는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노력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책을 산 사람 중 대부분은 아마 책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어지간한 각오 없이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다지고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한 사람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진정한 대화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흔히들 청산유수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힘없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뭐든 좋으니 아무 이야기나 해보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방송에 나온다면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목맨 소리로 호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하겠죠.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저희 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더듬거리며 말할 때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처럼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유창함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하면 듣는 이도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책을 읽고 대화법을 익혀서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한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은 주는 것 없이 귀엽고 사랑스럽죠. 이는 애완동물의 말에는 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나 고양이와는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 없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만큼 친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말이 통하는 우리 인간은 멋진 말만 골라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문제를 극복해가는 게임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일단 일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은 억만장자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나 일을 합니다. 모두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며 일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싫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만 합니다. 즉 깨어있는 시간의 반 정도는 불쾌한 기분으로 있어야 하죠. 그러면 쉬는 날 술을 마시러 가도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를 친구로 만들면 가족처럼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슬퍼하다가도 회사에 나가 일하는 동안에는 그 슬픔이 희석됩니다. 이처럼 일은 참 고마운 존재죠. 우리 부장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라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를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축구 등 많은 스포츠가 그렇듯 우리 팀이 공을 넣으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상대팀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더 흥미진진해지고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방해도 없이 마음껏 공을 넣으라고 하면 오히려 힘이 빠지겠죠?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서로 다를지는 몰라도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당신에게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당신은 기분 나쁜 일 같은 건 없죠?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저도 물론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모두 극복하며 웃으며 사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예외 없이 저한테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웃으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면 부담도 당연히 커집니다. 사장이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감수해야 하죠. 사장 노릇하기 힘들다라는 당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웃으면서 극복하면 되니까요. 신은 저에게 저를 위한 문제를 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한 문제를 내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왠지 특수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에 특수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빈번하게 주어지니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10,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본에는 1억 2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12,000명이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이를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요가를 해서 나았다거나 단식을 해서 나았다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치료법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의사도 치료를 위해 애씁니다. 물론 의사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극복할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그 병을 극복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찾아보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처럼 느껴지겠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같은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극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복할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극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와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자가 되고 나서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거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신이 주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신의 과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과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자여도 저처럼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수명이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했다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어 공포에 시달린다면 이를 이겨내면 됩니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도 웃으며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민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진전 없이 헛돌고 있다는 뜻이니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다 맞나요?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 말이 옳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제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면 병을 이겨낼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를 낼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이겨낼 방법이 있다고 믿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좋은 쪽,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먼저 말해라.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헤드라인부터 말해야 합니다. 신문이나 주간지를 보면 열의 발각 같은 헤드라인이 눈길을 끌죠. 헤드라인만 읽어도 어떤 연예인이 기자에게 데이트하는 장면을 찍혔구나 하고 추측하게 되면서 기사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배우 땡땡과 모모는 어제 저녁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하는 식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대화를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은 요즘에 일이 잘 안 풀려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결론 먼저 말하며 운을 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하고 답답해지기 마련이죠. 텔레비전이든 주간지든 우선 상대의 관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동북지방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볼만할까요? 라고 말하면 뭘 물어보고 싶은지가 명확해집니다. 처음에 그걸 묻고 나서 점점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매너입니다.
일전에 어떤 친구가 어린 시절의 일인데 하굣길에 눈이 내려서 라고 두서없이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하는 마음에 잠자코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분뇨 구덩이에 빠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뇨 구덩이까지 30분이나 걸렸죠. 이렇게 말해서는 재밌는 이야기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해설은 나중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은 표제어를 제시해서 듣는 이의 마음부터 사로잡아야 합니다. 표제어로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하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를 들어 구멍이 나지 않는 자전거 타이어를 만들려고 합니다가 큰 표제어라고 해봅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부연 설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하고 거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큰 표제어는 반드시 결론이어야 합니다. 이 습관을 들여놓으면 누구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결론을 마지막에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오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 오싱의 회상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오싱은 멋진 여사장이 되어 있죠. 어린 시절의 오싱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이 드라마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오싱이 엄청나게 출세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를 처음에 보여주지 않고 계속 괴롭힘 당하는 장면만 보여주면 안타까워서 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회상 장면이 나오는 거겠죠. 분뇨 구덩이에 빠진 이야기에도 눈 오는 날에 분뇨 구덩이에 빠졌지 뭐야. 그날은 학교 갈 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라고 말하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흥미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그 이전에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30분이 넘어가는 이야기도 꿋꿋하게 참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대개는 도중에 듣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은 대체로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말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바꿔야 해요. 말하는데 자신이 없는 이들은 제 이야기를 무척 듣고 싶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만족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배웠다면 스스로 행동해서 성장해야 하고요. 인간은 행동하지 않으면 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신의 섭리입니다. 돈을 10만 원이라도 모으면 즐거워집니다. 미소 짓는 연습을 해서 멋진 미소를 짓게 되면 즐거워지고요. 대화법을 바꿔도 즐거워지고요. 조금이라도 행동하면 즐거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면 운이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데서 끝나면 행동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소양은 필요하고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라테를 배우고 싶다면 인터넷 강좌를 보면서 8년 동안 가라테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한 달이라도 가라테 도장에 다니는 편이 낫겠죠. 수영을 잘하고 싶다고 아무리 수영에 관한 책을 읽어도 수영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헤엄을 채워보아야 합니다. 목표가 생겼다면 이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뻔뻔해지자. 윗사람과 대화할 때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하려면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누구를 만나도 긴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 16세에 사회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달리기 시작했을 뿐이죠. 그 당시에 저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처지는 다를지 몰라도 뭔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혼자 눈이 4개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는 본디 사고방식이 이렇다 보니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반대로 자만하지도 않지만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몹시 긴장한다고 해서 스스로 대인기피증이라 판단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면 됩니다. 노래방에 가서 자주 노래를 부르면 점차 긴장하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노래 실력이 늘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뻔뻔해질 뿐이지만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주눅이 든 사람보다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다. 이처럼 상사나 연장자와 대화할 때도 잘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뻔뻔해지면 되니까요. 당당하게 행동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실 상대방도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점점 뻔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100번쯤 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고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일에 괴롭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에 일찍 잠자리에 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3일, 일주일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밥도 든든하게 먹고 회사에도 지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 충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회사에서 의견을 말할 때 떨더라도 자기 의견을 말했다면 스스로 최고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말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무리죠. 하지만 종이에 써서 읽든 어떤 방법을 쓰든 일단 해내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100점입니다. 어찌 되었든 해냈기 때문에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첫 발을 뗐다면 앞으로는 뻔뻔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 신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루타이코 신은 운이 트이게 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신에게 빌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좋은 기운이 저를 향해 오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운이 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왜 그렇게 되냐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너무 바보 같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똑똑해서도 안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왜 사람은 익숙해지는 거지? 하고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저 익숙해져야 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인생의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거만하게 굴어도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지만 신을 믿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런 짓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자신보다 더 윗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행동은 자제하게 되어 있죠. 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춘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겸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이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당신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피망 씨앗을 심으면 피망이 나겠죠?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즐거움의 씨앗을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의 씨앗을 심습니다.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기분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습니다.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람과는 부둥켜 안기가 싫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죠?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내용이 모여서 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몇만 명의 사람에게 읽히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년씩 도서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달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수십 년의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질문을 받으면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하겠지만 더 훌륭한 답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물어보면 더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라도, 반년 뒤라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이겠죠. 누구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조차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럴 때는 오늘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네 라고 하면서 실컷 후회하고 고민하면 됩니다. 이 또한 신이 주신 고민입니다. 그런 찜찜한 기분이나 괴로움을 느껴야 자신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가슴에 꽂히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아프더라도 이 아픔을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피가 한껏 흐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 아픔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픈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럴 때 그 이틀의 괴로움을 반나절로 줄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꼬박 이틀 동안 괴로워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후회하고 발전하면서 멋지게 사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